지난 2009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진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진출할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재도전하려는 이유인데 2000년대 초반에 당시에 일본 핫하던 겨울연가 용사마 배용준 씨를 필두로 소나타를 야심만만하게 런칭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차종도 진출을 했는데 너무 안 팔려가지고 2009년도에 일본 시장을 철수를 했죠.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바깥의 영상 뽕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이 영상도 봐주세요. 같이 보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한번 철수한 시장에서 다시 진출하기가 여러분 어렵겠죠. 왜냐면은 자동차는 일반 소비자가 거의 대부분이 사잖아요. 일반 승용차 시장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미 한번 쟤는 런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다시 진출할 때는 어지간한 자신감과 어지간한 시장 조사와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진출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팽배합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제가 몇 개 들고 왔으니까 일단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본 뉴스위크 기사네요. 자, 한국어로 번역.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현대자동차는 일본에 재진출하나?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써놓고 닛산이 어떻게 철수를 했니? 현대가 어떻게 다시 한번 진출하려니? 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뭐냐면은 현대 갑자기 트위터를 개설한 이유. 오! 현대자동차가 2009년도에 일본 시장에서 승용차 시장 철수한 이후에 일본에서는 버스만 몇 대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트위터를 만들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요겁니다, 여러분. 현다이 재팬 만들었잖아요. 이런 가이비를 보세요. 2020년 6월 달에 이걸 만들었어요. 있었구나. 현다이 재팬. 몰랐어. 그래서 일본 언론이 엄청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번역하면은 안녕하세요, 현다이 모터 재팬의 공식 계정입니다. 브랜드 스토리 및 캠페인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이게 첫 트윗입니다. 2020년 6월 15일 날 일본의 여러분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현다이 재팬의 공식 어카운트입니다. 이 어카운트는 현대의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딱 띄워둔 사진이 있죠. 뭡니까? 넥소입니다. 오. 현대 넥소. 수소차를 살짝 이제 등장시키면서 여러분이 요렇게 현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딱 치는 거예요. 일단 진출한다고 언론 보도한 거 아닙니다, 현대가. 그런데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넥소라는 차를 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간을 보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현대 재팬이라면 현대 자동차 재팬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뉴스라든지 제네시스 새로 나왔는 이런 거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내용은 상 재밌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BTS. 현대는 방탄소년단과 함께 세계 환경에 앞장선다.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환경을 위한 현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윗을 치면서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살짝 나오잖아. 현대 곱하기 BTS. BTS. 자동차 회사라고 못 느끼네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BTS라는 전 세계로 히트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돌을 필두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진출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철수를 한 기업이 이걸 할 리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 자동차업계에서 간본다. 현대자동차가 한번 런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려고 하나? 어허이 현대자동차? 그래. 트위터 계정 개설하기 전에도 한번 현대가 간을 본 적이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요. 그렇죠. 2020년 2월 달에 현대가 일본의 번호를 취득해가지고 2월 26일에 국제수소 연료 전지전에서 넥소를 전시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넥소를 들고 오면은 이 넥소가 좌핸들이 돼야 되는데 일본에 전시한 이 넥소가 여러분 우핸들 넥소를 전시를 한 거예요. 오, 이쁘다. 핸들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거 일본 미디어가 보면서 아니 야, 이거 넥소 저거 한국에서 파는 건 좌핸들인데 이거 왜 우핸들을 여기 들고 와? 거기다가 현대 그지 철수했는데 왜 이걸 전시하려고 일부러 이걸 들고 와서 거기다가 일본 번호판까지 딴 거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트위터 어카운트에 있는 위에 대표는 차로 넥소로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자동차로 현대가 들어올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방송의 주제 내용이 하나죠.
여러분, 일본의 수소차 시장은 어떻게 돼 있길래 현대가 진출하려고 하는가에 의문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일본의 수소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유명하죠. 뭐 토요타, 미라이. 미라이의 두숨 미래네요. 미래죠. 예, 740만엔 뭐 세금 포함이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의 차가 이 미라이 수소차네요. 이거도 비싸네. 토요타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있죠. 누구? 혼다. 혼다. 이것도 수소차입니다. 이것도 780만엔. 가격 비슷하네요. 아까 그 토요타랑.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일본 내에서도 수소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차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얘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어머나. GLC의 수소 연료전지차. 자, 그런데 현대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넥소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마 진출을 할 거다라는 게 일본 내 자동차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승산이 있을까? 승산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진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 내에서 수소차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소차 판매 대수. 위에가 토요타 차고 밑에 혼다 차예요. 이게 달마다 팔린 대수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토요타 미라가 644대, 2018년도에 575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766대, 뭐 2012년에 950대.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팔리는 편이 아니죠. 도로상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든 차입니다. 그 시장 생기고 나서 몇 년 지났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시장네요. 아직까지도 좀 이제 미개척인 이런 시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한번 철수한 회사에 현대가 넥소 들고 온다 해서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팔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진출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선 좋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도 사올 수 있는 정도 팔리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선택지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다른 차 종류랑 비교하면. 그러면 일반차라든지 다른 자동차 종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갈 수 있으려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선택지가 아직까지 없잖아, 일본 내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소비자예요. 일본에 거주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 마음이 들게 제가 약을 좀 팔아볼게요. 일단은 한국 내에서 이 넥소라는 게 6,800만 원 정도에 팔리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에 오면 환율 뭐 하더라도 토요타 740만엔, 혼다 뭐 780만엔보다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략 700만엔은 뭐 내려갈 것 같아요. 600만엔대를 예상을 합니다. 일본에서 600만엔 주면은 수입차 좋은 거 사요. 그걸 감수하고 굳이 수소차, 현대차를 살 이유가 있을까라고 고객님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소차라는 거는 가격으로 사는 차가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사는 차입니다. 자, 현재 일본 내에서 수소차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자, 수소차는 일본 국가에서 보조금이 202만에서 208만엔 경제산업성에서 보조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약 2천만 원 이상이 수소차가 보조를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현대가 말 진출하면 대략 600만엔대라고 했는데 200만엔대를 이거 보조를 쳐주면 실구매가는 400만엔대? 대명도 4천만 원? 고객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또 뭐야? 지자체 보조가 또 들어갑니다.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그 지자체에서 또 보조를 주는 거예요. 이 보조 금액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일본은 도쿄입니다. 도쿄에 거주하시는 분은 100만엔에서 104만엔 정도를 보조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200만엔 플러스 300만엔 가까이? 그러면 현대차가 600만엔 약간 넘대서 진출한다고 치면은 이게 사실상 반값? 예, 고객님. 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값이면은 살만하지 않아?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소차는 사실상 이거밖에 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 예. 이게 보조금 있어도 이 모양 이 꼬라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뭐 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뭐 그게 그지? 이거 뭐 살 건덕지가 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토요타도 차를 팔면서 여러분 잔가 설정 방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새 차를 살 때 3년 혹은 뭐 4년 이후에 이 차에 잔가를 박아두고 고객님이 3, 4년 이후에 우리가 사갈게요. 메이커가 사갈게요를 한 거예요. 토요타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냐면은 차를 걷어가는데 차량 가격의 반으로 설정해 둔 거야. 즉 370만엔을 토요타가 미라이를 팔 때 뒤에 박아두는 거예요. 고객님이 4년간 미라이를 타시고 수소차를 타시고 4년 후에 370만엔으로 토요타가 사갈게요. 공짜처럼 느끼잖아요. 예. 보조금 나오고. 그런데 왜 안 살까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잔존갈치, 장가 설정할 때는 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사실상 리스예요 하지만 여러분 리스가 뭡니까? 자기 차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사고가 나고 이러면 안 사줘요. 부딪히면 안 돼. 그 다음에 주행거리도 설정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주행거리도.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한 번 나. 그러면은 그대로 독박 써야 돼. 사가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 370만 원 정도가 본인이 나가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바에 프리우스 사고 말지. 안 그래? 사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험수당 4년간의 렌터카를 하면서 한 번도 이게 뭐 그 제약대로 갈 수가 있나?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겹쳐가지고 좀 잘 안 팔립니다.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지 박간의 오상보다 머리 좋은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마케터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에서도 저렇게 안 팔리는 거. 일본의 소비자들의 저 정도로 인식이 안 좋은 걸 아는데 왜 진출을 하고자 하겠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강력한 일본에서도 많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여러분. 데이터. 이 수소차를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인식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에 오. 수소 스테이션이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일본에서는 수소 스테이션, 수소 충전소가 전국에 131개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걸 지도로 보면은 대충 이 정도. 일본에서는 대도시 위주인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밀집되어 있는 동경 중심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거야. 맞아. 동경에서 그냥 막 달 때는 괜찮네.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이 명확해지죠. 지자체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준 데 일본은 동경이에요. 국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야지 동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수소차를 제일 싸게 살 수 있잖아. 거기다가 또 뭐 동경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수소 스테이션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경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일본에는 어찌 보면 없는 좀 저렴한 방식으로 SUV에 이런 수소차를 내면은 차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일본에서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토요타보다 혼다보다 이게 좀 이뻐 보이네요. 저는. 이뻐 보여요? 차는. 아니 그러면 말만 따라 수도권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일본 사람들한테 수도권에 이렇게 수소 스테이션이 많은데 왜 일본에 안 팔려? 더 한 번 더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팔리냐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이게 일본의 수도권에 있는 수소 스테이션이란 말이에요. 도쿄도 뭐 내리마 여기는 수소 스테이션입니다. 영업시간 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을 해요. 자, 그리고 다른 거 일요일을 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아침 9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퇴근 후에 넣을 수가 없어? 없어요. 좀 외곽으로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늦게 하는 게 8시 45분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을 때 있잖아. 일반 휘발유 넣을 때 밤에도 넣을 일 있잖아. 흔히 말 해 떨어지면은 수소차는 일본에서 충전을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팔려요? 안 팔려요. 근데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소 충전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 이거 완전 행정기관 아니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퍼즐이 맞춰지죠. 현재 일본의 시스템, 수소차의 시스템은 그렇죠. 국가가 보조금, 지자체가 보조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 공무원 관련이고 사실상 충전소 자체도 공무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 현재 일본의 수소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보조금을 줘요. 어떻게 돼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침투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서 언제 그 뭐 인프라가 마비가 될 수도 있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잠깐 깜빡 까먹고 낮 시간에 충전 안 하고 차를 대놨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기차는 사람이 없더라도 전기 충전 스테이션 가도 본인이 할 수 있잖아. 수소차는 정해진 장소에 가서 수소차 주유할 수 있는 정해진 자격, 인증을 받은 사람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안고 있는데 수소차를 뭐 보조금 몇 푼 주겠다고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란 말이야. 이 차를 타는데 제약이 심하다는 거야. 그런데 현대가 진출하더라도 이게 미치는 장사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차를 일본에 파는데 일본의 국가 세금 들어가잖아. 일본 지자체의 지원금 들어가잖아. 그럼 일본 정부가 세운 인프라에서 현대차를 돌리면서 어떻게 실험이 가능하다는 거야. 앞으로의 수소차가 진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지, 전기차에 대해서 수소차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현대는 일본 국가의 보조금으로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도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출하더라도 나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증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실상 돈 받고 하는 베타 테스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시. 저는 오상이 아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에 다시 진출해서 독산시키자, 매출 올리기 시키자, 뭐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어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것 같아. 실험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잘 들어봐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 현대가 수소차를 보급시키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소차는 비싸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차라리 야 펠리쉐이드 사지. 그지?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보조금 없이는. 그런데 현대차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소차를 팔려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든 보조금으로 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수소 스테이션을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도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효율이 안 좋아요. 그거 언제 그걸 해? 근데 옆 나라에 가보니까 어머나!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수소 스테이션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놨네?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네? 야 이거 팔리든 안 팔리든 개꿀이네. 실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정말로 옆 나라에 완벽한 베타 테스터의 장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 그거 안 팔리는데 왜 진출했냐가 아니라 미쳐도 본전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로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차를 갖다 뒀는데 이 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네? 없네? 앞으로의 미래의 판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 자료로서 정말 기가 막힌 옆에 실험의 장이 옆나라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하나 찔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안 팔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의 수소차가 연간 1000대도 안 팔려. 근데 현대가 예전에 진출했을 때 연간 1000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예전 이미지도 있더라도 일본에서 실패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있잖아. 아니면 현대에 대해 이미지가 좋은 외국 사람들이 사주는 양만 하더라도 돌아갈 정도의 수소차 시장밖에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수소차라는 거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일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고 다른 식으로 치겠지. 현대가 이제 예를 들어 한번 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복수를 하려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 왜냐면 일본에서 수소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관공서라든지 그런 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미디어가 싫어하겠죠. 왜냐면 일본인들의 세금으로 깔아둔 인프라로 외국 기업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싫어하겠지. 이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도 현대라는 기업이 규모가 큰 대기업이 가능한 거예요. 작은 돈 없는 기업은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진출하는데 돈 많이 들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리스크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일본 시장을 철수했을 때 현대보다 지금의 현대가 훨씬 커졌거든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죠.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랑 다르게 일본 시장 철수했던 현대가 점 하나 찍고 돌아와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그렇죠.